웨딩드레스 샵의 화려한 조명 아래 눈부시게 행복해 보이는 애니와 레오가 거울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습니다. 애니가 레오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으며 속삭입니다. 레오, 지금이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이겠죠? 이 모든 게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꿈 아니야. 현실이야, 애니. 내가 평생 지켜줄 거야. 저는 그들의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영원하기를 바랬던 것이겠죠. 제가 저지른 이기적인 사랑이 결국 이렇게 처참한 비극으로 돌아올 줄은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샵의 밝은 조명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싸늘한 밤 공기가 흐르는 이탈리아 남부의 아득한 절벽이 펼쳐졌고 폭풍우가 몰아치듯 거센 바람 소리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절벽 끝에 애니가 서 있습니다. 이미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어딘가 찢어지고 더러워진 드레스는 그녀의 불안정한 심리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르민의 다급한 외침이 들립니다. 애니, 제발. 애니, 아빠한테 이럴 수 없어. 돌아와. 애니는 아르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비바람에 섞인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애니의 혼잣말이 들려옵니다. 엄마? 나 진짜 모르겠어. 나한테 왜 그랬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르민이 필사적으로 애니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애니는 아르민의 손이 닿기도 전에 슬픔과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더니 천천히 한 발짝을 내딛습니다. 비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칩니다. 아르민의 비명소리가 절벽 아래로 울려 퍼지며 그날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딸의 마지막을 듣던 그 순간 제 모든 이기심이 빚어낸 죄악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과연 저는 엄마의 자격이 있었을까요? 25년 전 한국항공. 윤희의 기장 유니폼이 단정하게 걸려 있습니다. 윤희는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비장한 얼굴로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저는 최윤희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항공기 기장이었죠. 창공을 가르는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구속도 저를 올가맬 수 없었습니다. 오직 푸른 하늘만이 저의 세상이었고 저는 그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저에게 비행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고 세상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구였습니다. 윤희가 회항 준비를 하며 기내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 최윤희입니다. 잠시 후 이륙하여 목적지 나폴리로 향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기장이라는 직업은 저에게 늘 자랑스러웠고 저는 늘 완벽하게 저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저의 또 다른 삶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사랑하는 남편 수호와 어린 아들 레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잠든 밤 저는 이탈리아에서의 또 다른 사랑을 꿈꾸곤 했습니다. 한국의 어느 학교 연구실. 박수호 교수가 피곤한 얼굴로 학생들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상 한쪽에는 5살인 아들 레오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며 앉아 있습니다. 우리 레오, 오늘은 아빠랑 뭐하고 놀까? 엄마는 또 늦게 오겠지? 엄마는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 레오 그림 많이 그려놓으라고 했어. 수호는 저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려 노력했습니다. 어린 레오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지 않으려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애썼죠.
그는 심리학 교수로서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저의 마음만은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그의 시선으로부터 도망쳤던 것일지도 모르죠. 이탈리아 나폴리 근교 고대 유적 발굴 현장. 윤희가 사복 차림으로 흥미로운 표정을 하고 유적지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 고고학자 아르민이 유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이곳은 폼페이의 폐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이 숨쉬는 곳이죠. 이 도자기는 천년의 세월을 견딘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정말 매력적이네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아요. 이탈리아 남자들은 유적만큼이나 열정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망설일 틈도 없이 윤희의 눈은 그 남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위험한 불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에게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심장의 떨림, 이 갈증. 수호에게선 느낄 수 없었던, 아니 애써 외면했던 나의 욕망이 그제야 비로소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뉴스 속보 화면. 윤희가 조종하던 항공기의 비상 착륙 소식이 전 세계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긴박하고 충격적인 앵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속보입니다. 오늘 한국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탈리아 로마 인근에서 비상 착륙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제가 조종하던 비행기가 이탈리아 로마 공항에서 비상 착륙을 했던 그날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기계 결함으로 인한 사고였지만 저는 저의 모든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은 그 비행기가 저의 이중 생활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수호에게도 아르민에게도 제가 곧 병원에 입원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마의 한 병원 복도. 초조하게 윤희의 병실 앞을 서성이는 수호의 모습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깊은 걱정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윤희의 병실을 묻고 이내 결심한 듯 방문 손잡이를 잡습니다. 윤희, 괜찮은 거지? 수호가 병실 문을 열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윤희 옆에 아르민이 앉아 있었고 아르민의 손을 잡은 채 윤희를 올려다보고 있는 어린 애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애니는 영락없이 윤희를 닮은 듯 했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수호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아르민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당신이 윤희의 남편이시죠? 수호 씨. 저는 아르민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르민의 시선이 애니에게 향했고 곧이어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수호의 귓가에는 아르민의 목소리가 깨지는 듯 멀어지는 듯 들려왔습니다. 애니는 윤희 씨와 저의 딸입니다. 윤희 씨가 이곳으로 오던 건 저와 애니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사랑했고 믿었던 아내의 완벽한 배신, 그리고 저의 이중 생활의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알던 수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감춰왔던 진실 앞에서 그는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저는 고통받는 수호와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올려다보는 애니 사이에서 이 잔혹한 현실이 꿈이기를 바랬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이럴 수가. 윤희가 날 이렇게 배신할 리가. 아냐, 이건 악몽이야. 이 악몽에서 분명히 깨어날 거야. 하지만 저 아이의 눈은
윤희를 닮았어. 젠장. 도대체 언제부터였지? 라고 수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주먹을 꽉 쥐고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물어봤습니다. 윤희, 사실입니까? 이 아이가 정말 당신 아이입니까? 윤희는 수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애니에게만 머물렀습니다. 침묵은 수호에게 더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윤희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애니를 품에 안으며 윤희가 수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수호 씨, 저는 이제 이 아이의 엄마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윤희는 수호에게 전하지 못할 혼잣말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레오, 수호. 죄책감에 심장이 조여왔지만 이 아이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저는 저의 욕망과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저의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었으니까요. 수호는 고통에 찬 눈으로 윤희와 애니를 바라봅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깊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병실 문이 닫히며 수호가 사라지고 윤희는 애니를 안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한국의 한 가정집. 수호가 어린 레오를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이탈리아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수호는 윤희의 빈자리를, 아니 그녀의 죄악을 홀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는 윤희를 향한 분노와 동시에 아들에게 어미의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학자로서 지식인이었지만 한 아이의 아비로서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용서하기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수호가 텅 빈 허공에 대고 읊조렸습니다. 윤희, 대체 왜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렸어? 젠장, 윤희가 나한테 뭘 한 거지?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이야. 하지만 레오만은 지켜야 해. 레오만은 엄마 없이 자랐다는 상처를 절대 주지 않을 거야. 윤희와 아르민 그리고 애니가 평화로운 시골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녀는 애니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가끔씩 그 미소 뒤에 드리운 그늘이 보입니다. 저는 아르민과 애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푸른 하늘 아래 저는 헌신적인 엄마이자 아르민의 사랑스러운 연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수호와 레오에 대한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버린 과거가 언젠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저를 잠식하고 있었죠. 윤희,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애니도 너를 사랑해. 우리는 함께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아르민.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요. 아르민의 따뜻한 시선과 애니의 해맑은 웃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지만 이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레오. 우리 아들 레오. 보고 싶다. 잘 지내고 있겠지? 그렇게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레오는 아버지 수호의 지적인 영향을 받아 논리적이고 차분한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는 저의 예술적 감성과 아르민의 자유로운 영혼을 닮아 따뜻한 미술 치료사로 성장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아이는 어느덧 성인이 되어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비극의 그림자는 서서히
하지만 맹렬하게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어느 카페. 레오와 애니가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풋풋하고 설레는 연인의 모습입니다. 레오와 애니는 그렇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국경도 문화도 그리고 그들 사이에 들이운 숨겨진 진실도 모른 채 오직 서로의 눈빛 속에서 깊은 이해와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저는 그 아름다움이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아니, 그저 저의 이기심으로 덮어두고 싶었습니다. 애니, 내 디자인을 본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내 건축물 안에서 사람들이 꿈을 꾸고 사랑을 키워가는 걸 보고 싶어. 레오의 건축물은 꼭 제 그림 같네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나 레오랑 함께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레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내 마음속에 오랜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공허 한마저도 레오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만 같아. 레오와 애니는 결혼을 약속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혼 준비를 시작합니다. 양가 상견례 일정을 잡게 됩니다. 수호와 아르민 그리고 윤희는 모두 이 상견례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레오와 애니는 설렘과 긴장 속에 각자의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선택했던 거짓된 삶이 언젠가 이렇게 잔혹한 대가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요. 고급 한정식집의 한 상견례룸. 먼저 도착해 있던 수호와 레오가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일어섭니다. 문이 열리고 그 문 안으로 윤희, 아르민, 그리고 애니가 들어섭니다. 25년 만에 재회.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수호와 윤희의 눈이 마주치자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어색함과 과거의 고통이 뒤섞인 침묵이 흐릅니다. 애니와 레오는 부모님들의 낯선 분위기에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수호 씨. 네. 윤희 씨도. 오랜만이네요. 어색하고 날카로운 인사가 오가는 동안 레오와 애니는 불편함을 감지하지만 결혼의 설렘이 그들을 애써 진정시킵니다. 상견례는 무사히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애니가 결혼 서류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빛바랜 사진 한 장과 서류 뭉치를 발견합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윤희가 환하게 웃고 있고 그녀의 옆에는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모습은 레오를 쏙 빼닮았습니다. 서류에는 윤희의 이름과 함께 그 남자아이의 이름 레오라고 쓰여 있습니다. 동시에 레오 역시 아버지 수호의 서재에서 오래된 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견합니다. 그 서류에는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 윤희로 적혀 있고 그 아래 자신의 생년월일이 쓰여 있습니다. 레오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는 애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애니, 지금 뭐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애니 어머니의 이름이 혹시 최윤희 맞아? 애니는 손에 쥔 사진과 서류를 바라보며 레오의 목소리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레오와 애니가 서로를 마주 보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행복했던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서로의 손에 들린 사진과 서류가 두 사람의 비극적인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숨겨왔던 진실이 빗으로 돌아와 그들을 찔렀습니다. 제 두 아이가 제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그 비밀 앞에서 이렇게 고통받게 될 줄이야. 저는 저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레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너의 엄마이기도 하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나도 모르겠어, 애니. 아버지 서재에서 이 서류를 봤는데 우리 엄마 이름이 윤희로 되어 있었어. 레오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관계였다니. 내 유일한 사랑이 내 이복 누이였다니. 대체 무슨 이런 잔인한 운명이 우리를 덮친단 말인가? 레오와 애니는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윤희와 수호, 아름이는 두 아이의 분노와 절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25년 전 윤희의 이기적인 선택이 불러온 파장은 이제 모두의 삶을 집어삼키려 합니다.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왜 레오랑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미안하다. 미안해, 애니야. 애니는 윤희의 옷깃을 잡고 울부짖었고, 윤희는 애니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레오도 아버지인 수호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다른 가정을 꾸린다는 것을?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해주셨어요? 왜 저를 이 비극으로 내몰았어요? 레오야, 아버지는 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차마 말하지 못했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던 수호는 레오의 절망한 표정을 보고 혼자 자책하며 윤희를 원망했습니다. 다 나의 이기심이었다. 너의 상처를 가리고 싶다는 명목으로 내가 받은 상처를 숨기려 했던 나약한 아버지의 변명이었을 뿐. 결국 가장 소중한 아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고 말았다. 최윤희, 이 파멸의 주범은 바로 너다. 아르민 역시 자신이 사랑했던 윤희의 과거,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딸 애니를 보며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그는 윤희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윤희, 당신의 과거가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파괴했어. 애니의 순수했던 영혼까지도. 윤희는 모든 것을 잃은 듯 절규합니다. 레오는 애니를 향한 사랑과 충격적인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애니는 자신이 겪은 비극의 원인을 어머니에게서 찾으려 하며 윤희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됩니다. 이탈리아의 한 병원 정신과 병실. 애니가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깨진 거울 조각이 들려 있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레오와 애니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불륜으로, 행복은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순수하고 섬세했던 애니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가장 감당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녀의 미술 치료사로서의 따뜻한 영혼은 이제 자신을 짓누르는 어둠 앞에서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애니 씨, 괜찮으세요? 오늘은 그림을 그려볼까요? 애니는 담당 의사의 말에 의사를 외면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림이요? 제 세상은 이미 모두 불타버렸는데 뭘 그려요? 저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비극이었다니. 엄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운 도구로 사용한 거야. 레오. 우리 레오.
이제 우리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사랑은 죄가 되는 건가? 윤희는 딸 애니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짓눌려 폐인처럼 변해갑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생기를 잃었고 초점 없는 시선은 오직 바닥만을 향합니다. 수호는 윤희를 향한 증오와 동시에 레오의 깊은 절망을 보며 윤희에게 더욱 강한 비난을 쏟아냅니다. 윤희 씨, 이제 만족합니까? 당신의 그 이기적인 선택이 결국 레오와 애니의 삶까지 망가뜨렸습니다. 맞아. 다 내 죄야.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나의 작은 욕망이 이토록 거대한 비극으로 돌아올 줄이야. 애니, 레오. 미안하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죄를 지었다. 레오는 애니를 잃은 슬픔과 세상의 시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진실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집니다. 그는 매일 밤 애니의 이름을 부르며 악몽에 시달립니다. 아르미는 사랑하는 딸 애니의 아픔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듭니다. 모두가 각자의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애니가 한 통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닌 기묘한 평온함과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듯한 차분한 모습은 더욱 소름 끼치는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애니는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저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모두에게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절규와 함께 극심한 어둠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제가 알아챘어야 했는데, 제가 그 아이의 작은 신호라도 잡았어야 했는데, 편지를 쓰며 애니가 중얼거립니다. 엄마, 레오, 모두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없어져야 해. 내가 사라져야 해. 이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은 이것뿐이야. 엄마, 당신은 나를 사랑했을까? 나는 당신의 그림자가 아니었을까? 미안해, 레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 우리의 사랑은 죄가 되어버렸으니까. 애니는 편지를 완성하고 마지막으로 아르민을 찾아갑니다. 아르민은 애니의 얼굴에서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지만 그녀의 비장한 평온함 때문에 쉽게 말을 걸지 못합니다. 애니, 괜찮니? 네 표정이 너무 차가워서 아빠는 무섭다. 아빠, 저는 괜찮아요.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예요. 아빠도 엄마도 레오도 모두가 행복해질 거예요. 애니는 아르민을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포옹합니다. 아르민은 애니의 싸늘한 품에서 섬뜩한 예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윤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모호한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윤희는 애니의 평범치 않은 인사와 눈빛 속에서 무언가 불길함을 느끼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절벽. 석양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애니가 서 있습니다. 그녀는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드레스는 찢어지고 더러워져 비극적인 상황을 더욱 강조합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만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아르민이 뒤늦게 애니를 쫓아와 그녀의 이름을 필사적으로 부릅니다. 애니, 제발 멈춰. 아빠한테 이럴 수 없어. 돌아와. 애니, 안 돼. 제발 안 돼.
나의 천사, 나의 전부. 내가 뭘 잘못했기에 너마저 나를 떠나려 하는가. 윤희, 네 죄가 이토록 처참한 비극을 만들어냈구나. 아르민이 애니에게 다가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는 절규하며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애니는 아르민을 등진 채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집니다. 아르민의 비명소리가 절벽 아래로 메아리치며 울려 퍼집니다. 애니의 죽음 소식이 뉴스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 해변에 애니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향한 조심스러운 추측성 보도가 이어졌고, 윤희, 수호, 레오, 아르민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소식을 접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죽음은 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기쁨과 희망은 애니와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참회와 후회뿐이었습니다. 비행은 더 이상 저의 해방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짓누르는 죄책감의 무게가 되었고, 저는 날개 없는 새처럼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윤희는 더 이상 기장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애니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만지작거리는 페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호는 레오의 고통을 보며 깊은 자괴감과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그는 학자로서 인간 심리를 분석해왔지만 자신의 가정을 지켜내지 못하고 비극에 빠뜨린 것에 대한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와 윤희는 이제 남보다 못한 관계로 서로의 삶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수호가 레오의 빈 방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레오야,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 지식이, 내 사랑이 대체 뭘 했지? 한 여자의 욕망을 막지 못했고 내 아들의 비극을 막지 못했다. 나는 그저 무력한 존재였을 뿐이야. 윤희, 나는 당신을 평생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레오는 사랑하는 애니를 잃은 슬픔과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의 이복누이라는 끔찍한 진실 사이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는 모든 인연으로부터 멀어져 고독한 건축물 속에 자신을 가둡니다. 더 이상 행복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레오가 텅 빈 자신의 작업실에서 애니의 사진을 보며 읊조립니다. 애니, 보고 싶어. 미안해. 내가 너를 붙잡지 못해서. 우리의 사랑은 죄였을까? 아니, 우리의 사랑은 죄가 아니었어. 다만 너무나 잔혹한 운명이었을 뿐. 이젠 그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도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할 거야. 아르미는 사랑하는 딸 애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윤희에 대한 복잡한 감정으로 이탈리아의 유적지를 방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애니가 마지막으로 몸을 던졌던 그 절벽 끝에서 평생 애니를 추억하며 윤희와의 만남 자체를 후회합니다. 아르미는 절벽 끝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애니,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리고 윤희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윤희, 사랑, 운명, 웃기는 소리. 나의 이기적인 사랑이 내 딸의 목숨을 앗아갔어. 윤희, 당신은 내게 가장 큰 행복을 주었고 동시에 가장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어.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인물들. 그들의 삶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그림자처럼 얽혀 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이탈리아 남부, 애니가 죽음을 선택했던 그 절벽 위.
이제는 풍화되어 희미해진 애니의 작은 명패가 보입니다. 윤희가 그 앞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아득한 슬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지만 그렁그렁한 눈에는 25년 전의 회한과 애니가 떠나던 날의 모든 아픔이 맺혀 있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조용히 속삭입니다. 레오, 애니, 엄마가 정말 미안해. 부디, 다음 세상에서는 행복하렴. 저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버렸던 것이겠죠. 저의 욕망을 쫓아 이기적인 선택을 했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의 모든 삶의 짐을 짊어진 채 땅 위를 걷는 것만이 저에게 허락된 속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수호가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활기 넘치던 레오는 없습니다. 수호는 윤희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지만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윤희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잠시 뒤돌아 말없이 멀어집니다. 윤희는 수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제 삶은 끝나지 않은 비극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비밀이 빚어낸 운명의 굴레, 그리고 그 무게를 짊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토록 잔인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저의 죄를 곱씹고 있습니다. 과연 저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여러분, 창작 드라마 파일럿 엄마의 치명적 비밀 25년 후 밝혀진 이복남매의 비극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작품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슬퍼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사랑하세요.